지난 2018년 여름 한반도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큼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폭염 일수는 30일을 훌쩍 넘겼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9.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올해 초 기상청에서는 2100년까지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이라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의 탄소 배출량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60년 뒤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자그마치 7도나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간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일 동안 폭염이 나타나게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불과 반년 전 기상청에서 내놓은 비관적 전망은 여름을 맞으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9일 질병관리청은 지난 2개월간 43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6명이 열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한반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유럽은 역사상 유례없는 홍수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베 키르시의 독일 기상청 대변인은 지금의 상황을 1000년 만에 찾아온 대홍수라고 표현했는데 유럽 홍수 조기경보 시스템조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홍수경보에 대응하고 손을 쓸 겨를조차 없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서유럽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인해 독일과 벨기에에서만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의 규모도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번 대재앙을 불러온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를 초래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대기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게 되면 약 7%가량 수증기가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수증기가 늘어나면 더 많은 열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온실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늘어난 수증기가 비로 변하면서 폭우가 오는 빈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땅 속에 고체나 액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할 탄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 가스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인데요. 천연가스에서 석유, 석탄으로 갈수록 수소에 비해 탄소 함량이 높아집니다.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면 수증기가 되지만 탄소는 산소를 만나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탄소산화물로 변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처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균등화 발전 단가라는 지표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균등화 발전 단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단계부터 운영, 관리, 연료비는 물론 폐기물 처리와 향후 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필요한 단가까지 모두 감안한 1메가와트시 기준 전력 생산 단가를 의미하는데요. IE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예상 발전 단가는 석탄이 약 75달러인데 반해 상업용 태양광은 98달러, 해상 풍력의 경우 석탄의 2배가 넘는 161달러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전력 생산 효율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발전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암모니아 발전소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암모니아 연료 도입 민관협의회는 오는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2030년까지 석탄 화력과 암모니아 혼합 연소 기술과 암모니아 연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제어하는 설비 개발에 나선 상황인데요. 암모니아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발전 단가는 석탄보다 20% 높은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의 분자식은 NH3로 탄소 없이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물론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액체로 변하는 수소와 달리 영하 33도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따라서 액화 상태로 운반하기가 쉬워 같은 부피에 수소보다 1.7배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소 속도가 천연가스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느리고 발열량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연료로서의 효율이 낮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수소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우리나라의 두 기업이 세계 최초 암모니아 연료 발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주인공은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인데요. 두 기업이 지난 7월 9일 청정 암모니아 가스터빈 분야 연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암모니아를 그대로 연소시키는 방법은 효율이 낮기 때문에 포스코와 두산중공업은 분해기를 거쳐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나눠 연소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분해기와 가스터빈을 하나로 일체화시키는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는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암모니아는 디젤 차량에 주입하는 요소수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디젤 엔진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촉매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발전을 위해 포스코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 그린 수소 에너지를 운반하기 쉬운 암모니아로 합성합니다. 그렇게 옮겨진 암모니아를 복합가스로 바꿔 연료로 만드는 과정은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가스 연료로 탈바꿈한 암모니아를 연소시키는 가스터빈 개발을 맡게 됩니다.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다시 열을 회수해 분해기로 재투입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까지 함께 개발해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3월 전세계 최초 플라즈마 발전소를 완공시켰고 그보다 앞선 2020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로 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며 향후 친환경 발전 기술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지에 몰릴 전망인데요. 2021년 여름 전력난이라는 가벼운 문제부터 폭염과 홍수와 같은 인과응보의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